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성주 소송리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합니다. 올 한 해 성주를 둘러싼 사드 배치 문제를 짚어봅니다. 직무대행 임기가 끝나면서 차기 은행장 선발 방식을 두고 DGB 지주와 은행 간의 견해 차이가 큽니다. 진통이 예상됩니다. 올겨울 이웃돕기 성금 모금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한 중학교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돕겠다며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보다 큰 폭 늘어난 예산을 확보해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과 스마트팜 조성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2월 25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크리스마스인 오늘도 대구 경북은 기온이 크게 내려가서 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네, 대기도 계속 건조하기 때문에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성탄절인 오늘도 쌀쌀한 날이 예상돼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조금씩 파란 하늘이 드러나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기대하기 힘든 가운데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4도, 안동 영하 9도, 영양 영하 11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6도, 안동은 5도로 예년 수준의 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두터운 겉옷과 장갑 등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씩 찬바람이 불면서 우리 지역 오늘도 대체로 깨끗한 공기질이 느껴지겠는데요. 날이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조금씩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겨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18) 송년 기획입니다. 올 한 해 대구 경북의 큰 이슈라면 성주 사드 배치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남과 북 그리고 미국까지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남북 관계는 유례 없이 따뜻한 봄을 맞고 있지만 성주 소송리는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로 접어든 사드 문제, 성주 소송리 소식을 박재현 기자가 전합니다. 무차량의 진입이 가로막히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음에 따라 성주 소송리 진박교, 방금 보셨듯이 공사장비와 자재 반입을 둘러싸고 사드 반대단체와 주민 그리고 경찰들이 몇 차례나 격렬한 충돌을 빚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주민과 경찰 초소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긴박했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여기 원불교 교무님들과 주민들이 여기서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주 2박 3일 여기서 지키고 있습니다. 성주 소송리는 사드와 관련 없는 평화로운 농촌 마을 같습니다. 이곳의 주민들도 이제 일상의 삶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주 수요일 이곳 마을회관에선 사드 철회를 촉구하는 평화로운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사드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 배치 4기를 추가 배치를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은 분노를 안고 있고요. 그래서 사드가 빠지는 그날까지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소송리가 영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여름 평범한 삶을 꾸려가던 농촌 할머니 일상이 사드 배치로 어떤 변화를 겪는지 담은 영화 소송리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불안과 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당시 미국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지명을 위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태평양 사령관 출신으로 사드 배치를 주도했던 해리스 지명자는 사드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So there would be no justification for it if there wasn't no North Korean? I think there would be no need for it. I mean, it is there. It's a very tactical system designed for ballistic missiles coming from North Korea. 사드 문제가 일단락될 거라는 기대가 주민들 사이에서 일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지난 10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한마디는 혼란을 부채질했습니다. 정 장관이 현재 임시 배치된 사드를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면 그 결과를 보고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주민들은 국방부가 사드 정식 배치를 기정사실화했다며 분노하고 또 반발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없을 뿐 수면 아래에선 갈등과 반목은 더한 상황. 사법당국은 지난 봄 사드 반대 투쟁을 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소송리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항상 불안한 초조한 속에서 주민들은 어떤 식이든지 사드 반입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현재 상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드와 관련해 남은 절차는 이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뿐입니다. 평가 기간만 해도 4계절, 1년이 걸립니다.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소송리 주민들은 수요 집회를 이어갑니다. 내년 봄에 혹시 있을지 모를 공사 장비 반입을 다시 막아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합니다.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는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다가왔는데 핵협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드는 왜 꿈쩍도 하지 않는가? 주민들의 이 같은 외침은 성주 소송리에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다음은 대구은행 관련 소식입니다. 대구은행을 두고 다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은행장 임기는 다 됐는데 누구를 뽑을지는 고사하고 어떻게 뽑을지를 두고서도 견해차가 크게 엇갈립니다.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된 은행 사회이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부실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기 대구은행장 선임 방식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안을 놓고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이사회가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은행 이사회는 행장 후보를 추천하면 금융지주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반면 금융지주는 김태호 회장과 지주이사회로 구성된 행장후보추천위원회가 행장 선임권을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박명흠 은행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6일에 열리는 지주이사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행장후보 요건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은행장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을 절대 처벌해주는 사람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기 여건이 안 되니까 회장이 일단 정직을 하고. 이런 가운데 대구은행 사회이사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는 구속된 박인규 전 행장에게 석 달치 급여 6천만 원을 지급한 김진탁 의장 등 은행 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사건을 검찰이 늑장 처리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지난 2달간 직원 한 명만 조사를 했다 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늑장 수사다 이렇게 보여지고 매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구은행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은행장 선임을 둘러싼 대립도 점점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역 최대 기업인 대구은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막바지 진통이기를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올겨울 경북의 이웃돕기 성금 모금 실적이 다소 부진합니다. 이 와중에 안동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돕겠다며 나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이웃돕기 바자회 현장 최보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동의 한 중학교 강당에 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선 학생들의 바자회가 한창인데요. 이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연말을 맞아 부모님께 드릴 양말과 장갑 등 선물을 사고 알록달록 성탄절 케이크도 장식합니다. 마카롱을 만들고 페이스 페인팅을 하는 사이 주머니 속 쌈짓돈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가족이랑 같이 나눠 먹으려고 마카롱을 만들었는데 이 금액이 또 불우이웃에게 도와준다고 하니 기분이 좋고 보람차고 돈이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연말 연시를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안동의 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하나인데 교사가 재료를 준비해오면 학생들이 돈을 내고 재가공하는 식입니다. 이날 수익금은 130만 원 정도. 학생 170명가량의 용돈이 모인 결과인데 전액 돈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웃의 나눔과 배려, 사랑의 정신을 심어주고자 학생들의 조그만한 정성을 모아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를 금년에 2번째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내후년부터는 자유학기제가 확대된 자유학년제가 시행되는데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결고리가 더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everywhere you go. Silver lanes that glow.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Toys in every store. But the prettiest sight to see is the holly that will be on your own front door. A pair of hop-along boots and a pistol that shoots is the wish of Barney and Ben. Dolls that'll talk and will go for a walk is the hope of Janice and Jen. And Mom and Dad can hardly wait for school to start again.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everywhere you go. There's a tree in the Grand Hotel, one in the park as well. It's the sturdy kind that doesn't mind the snow. MBC 네트워크가 함께합니다. 거제시가 전국 최초로 지은 반값 아파트가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입주자 모집은 신통치 않고 아파트 자체를 팔려고 하는 계획도 어렵게 됐습니다. MBC 경남의 장영 기자입니다. 거제시가 추진하는 장기 공공임대 아파트의 공정률은 75%입니다. 내년 10월 입주 예정인데 575가구 중 이미 계약을 했거나 진행 중인 가구는 410여 가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임대 가격을 낮춰가며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160여 가구는 여전히 미달된 상태입니다. 거제시의 인구가 줄고 빈집이 넘쳐나는 탓도 있지만 반값 아파트라는 이름에 걸맞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룸이 대개 20만 원, 30만 원 이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처음에 그 당시보다는 지금은 금액이 너무 교통도 그렇게 좀 편리하지 않은 약간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총 사업비 525억 원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LH에 매입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시의 예산 사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LH 쪽에서 인수가 되면은 저희들 공공임대 아파트 건립에 따른 저희 시비 부담분을 일부 좀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요청을 했고. 하지만 LH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장 매입할 뜻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거제 반값 아파트는 농림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꿔주는 특혜 논란으로 시작됐습니다. 2014년 거제를 찾은 홍준표 지사가 반값 아파트 추진을 당부해 착공은 했지만 반값 대신 임대로 슬그머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수요 예측 등의 정말 그 중요한 변수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반값 아파트란 포퓰리즘 정책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결국 혈세만 낭비가 되고 분양도 안 되며 결국 지방 재정에만 부담을 주는 꼴이 된 거죠. 거제시는 임대료를 더 낮춰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반값 아파트라는 당초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대구는 상수도 누수율이 높아서 낡은 상수도관 정비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충청북도에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수돗물이나 취수원의 비용 지급을 놓고 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가 물값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MBC 충북의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시 의회는 152억 원의 내년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정수 구입비 62억도 전액 깎았습니다. 정수 구입비는 충주시가 수자원 공사에서 공급받는 수돗물 값입니다. 1톤에 432원 정도입니다. 올해는 약 53억을 지급했습니다. 충주시가 자체 운영하는 단월 정수장만으로 수돗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단월 정수장을 지금 개량했는데도 66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데 추가 건설을 하게 된다면 그 이상의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을 사는 것보다는 경제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평소 댐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용수 공급 거리가 가장 짧은 충주나 먼 시군이나 물값이 같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충주시 의회가 실력 행사에 나선 것입니다. 수자원공사는 공공재인 수돗물 가격은 전국 동일 요금이라며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성 차원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금 정책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용료에 대한 반대 여부니까 납부를 하시고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 사안은 사안대로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군은 어떨까? 강원도 춘천시는 사용료를 놓고 수자원 공사와 23년 동안 싸움을 벌였습니다. 충주시가 완제품인 수돗물, 즉 정수 비용을 놓고 갈등 중이지만 춘천시는 소양강댐 하류에서 취수하는 용수, 흘러가는 강물 비용에서 비롯됐습니다. 춘천시가 내야 할 돈은 251억까지 치솟았지만 채권 소멸 시효인 5년치 용수비와 가상금 67억만 내기로 최근 합의했습니다. 이마저도 절반은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댐 주변 지역 상생발전 사업비 70억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또 수돗물 취수원을 댐 상류로 옮기는 비용 140억 원 가운데 춘천시가 부담해야 할 70억도 수자원공사가 선투자하기로 했습니다. 5년치 소멸시효 적용하고 가상금 다 공제하고 60억을 내면 50%를 불러주는 거하고 상생 발전비라고 해서 70억을 우리한테 6년째 주게 돼 있어요. 예전부터 사용하던 원재료인 용수와 최근 만들어진 완제품 정수라는 차이는 있지만 춘천시의 물값 거부가 충주시 의회를 북돋은 것입니다.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 이유 때문에 법적인 것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적 소송은 자치단체의 필패. 춘천시도 소송 대신 상생협약으로 20년 넘는 긴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보상적 차원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든지 아니면 댐 주변 지원사업 등 그런 거를 지원폭을 넓혀달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주시에서는 이번 것을 기회로 삼아 충주댐 건설 이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역 정서를 등에 업고 출발한 물값 싸움.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길고 힘든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대학들이 내년도 등록금을 최대 2.25%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지난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5%로 이에 따라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은 2.25%로 결정됐습니다. 등록금의 인상률 상한이 2%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5학년도 2.4% 이후 4년 만입니다. 교육부는 내년에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4천억 원을 지원하는 등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부터 커피 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제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테이크아웃을 할 때는 대부분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75개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음료를 매장 밖으로 들고 나가는 테이크아웃 소비자 750명 가운데 93%인 694명이 일회용 컵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매장 내에서 음료를 소비한 이용자는 83%가 머그잔 같은 다회용 컵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햄 소시지류 생산액은 1조 6,425억 원으로 전체 식육 가공품 시장의 30.3%를 차지했는데 특히 햄 생산액은 15년 대비 33.7% 증가한 것으로 농식품부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는 식생활의 서구화, 식재료 사용의 고급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남성의 햄 소시지류 섭취량이 여성보다 36.5% 많았고 초등학생기의 섭취량이 평균보다 70% 정도 많아 성장기 학생에 대한 식생활 교육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AI 방역이 강화되고 있지만 가금류 도축장 소독 실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전국 닭, 오리 도축장 48곳을 대상으로 한 소독 실태 점검에서 73%에 달하는 35곳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소독 효과가 미흡한 원인은 소독액의 적정 희석 농도를 숙지하지 못했거나 소독약 희석 장비 관리를 부실하게 했거나 또한 담당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의 내년도 농업 예산이 올해보다 387억 원이 늘어난 7,29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을 보면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 69억 원,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에 39억 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24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산지 유통센터 설치 사업에 67억 원,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에 18억 원 등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에 158억 원이 잡혔습니다. 성탄절인 오늘도 쌀쌀한 날이 이어져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조금씩 파란 하늘이 드러나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기대하기 힘든 가운데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4도, 안동 영하 9도, 영양은 영하 1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갔고요. 낮에는 대구 6도, 안동은 5도로 예년 수준의 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두터운 겉옷과 장갑 등으로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씩 찬바람이 불면서 우리 지역 오늘도 대체로 맑은 공기질이 예상되는데요. 날씨가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사진 보시면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 차차 벗어나면서 우리 지역 낮부터 점점 구름 많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영천 영하 3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영천 모두 6도 예상됩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 영하 3도, 김천 영하 10도로 아침에는 많이 쌀쌀하고요. 낮에는 상주 6도, 김천도 6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의성 영하 10도로 무척 낮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5도, 의성 6도로 종일 추운 날을 보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7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조금씩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겨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